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그죠? 네. 네, 오늘 밖에 비 와요. 비 올 때 뭐 생활하는 시 있습니까? 네, 없어요. 옛날 애인스인데. 애인. 외인. 우리나라 가수 이름 비가 있잖아, 그죠? 이 외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비는 이런 속성이 없으면 비라고 얘기 못하지. 물방울? 네. 조금 비슷하긴 하네. 굉장히 철학적인 이게 그건데 비는 떨어지는 겁니다. 내리지 않은 비가 아니에요. 내리지 않는 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아니 얘기 나오게 큰 소리로. 이게 비는요, 이게 떨어지는 이게 가장 큰 비의 속성이야. 그러면 별이 사실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그냥 이게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 철 단계까지 갔어. 그래서 이렇게 폭발을 하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먼지가 돼서 흩어지는, 여러분은 다 별에서 나온 그 아시죠? 예? 별에서 나온 먼지가 이렇게 흩어다니다가 또 모여서 이렇게, 우리 지구는 우주에 이 우주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어. 우리 은하는, 갤럭시는 뭐죠? 밀키웨이. 은하수는 우리가 사는 은하수라 그러잖아. 이 은하 하나에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천억 개에서 한 2천억 개 정도 있어. 별만. 근데 이 우주 전체에 흩어진 은하 자체만 해도 수천억 개, 2천억 개 더 될지도 몰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제가 떨어진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별똥별은 뭐야? 떨어지지 않은 별똥별에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거예요. 또 잔디 있잖아. 잔디 요즘 어디 가면은 이렇게 잔디밭 있잖아요. 옛날에 잔디 이랬었디. 그죠? 지금 이렇게 안 쓰잖아. 깎아놓지 않는 것을 잔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잔디 안 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엄청나게 계속 커 이렇게. 네? 멍멍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게 그럼 이거 잔디를 할 수 있나? 네? 깎아놓지 않는 걸 잔디를 할 수 있나? 잔디 이렇게 깎아놔야 이걸 우리가 잔디라고 표현을 하지. 그럼 안 깎아놓으면 이게 뭐야? 이거 잡초야 잡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오늘 이제 이 교재 중에 마음 파트 부분을 조금 해볼 텐데요.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마음은 이게 우리의 이 의식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이 우리 마음은 뭐의 일부다? 무엇의 일부일까요? 이 뭐의 일부야? 몸 따로 마음 따로 없노. 내 몸이 마음이야. 그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제가 항상 동그라미 그릴 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오늘 좀 잘 못 그린다. 한번 그려볼래요? 나와서. 예?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게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마음과 상호작용하고
마음은 이렇게 몸을 컨트롤하고, 마음은 마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몸도 마찬가지. 몸은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컨트롤합니다. 이게 일체가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이게 뭐죠? 예, 이제 알아보시네. 이게 우리의 뇌 안에. 예. 콩나물. 사실은 콩나물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우리 이 마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과 관련했을 때 마음은 무슨,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의 작동의 결과물일까? 예, 그냥 뇌라는 이 기관의, 그죠? 이 뇌 작용의 결과물이다. 우리 뇌가 작용한 결과가 마음이다. 물론 이 마음을요, 현재 뇌과학자들이 의식이나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상당히 어려워.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에 잘 모르는데 뇌과학책 쪽을 이렇게 보면 다양한 정의가 있어. 정말 엄청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형태의 정의가 뇌의 작용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이 한 1000억 개 정도, 1000억 개 또는 약간 그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경세포 같은 뉴런.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는 많은 신경세포가 산재인데, 뭐 저는 전문 안에서 대부분 뇌에 있죠. 이 신경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의 결과물이 마음입니다. 그럼 정보 처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까? 그냥 뭐 신이 내리는 어떤 메커니즘 방식, 우연한 어떤 것, 신비로운 방식으로 뭐 처리될까? 현재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상당 부분 밝혀져 있죠, 그죠? 우리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어떤 회로를 또는 뇌의 신경 메커니즘을 통해서 돌면서 그 어떤 결과물로서, 이게 꼭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은데 창발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 그죠? 바이올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 그 악기가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나오는 음악이 뭐예요? 그냥 예를 들어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뭐 5번, 예를 들어서 운명이 연주된다 그러면 뭐 다양한 악기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죠? 바이올린, 비올라, 뭐 파트, 첼로, 뭐 베이스, 뭐 그 다음에 관악기 이래가지고 타악기 쫙 있잖아.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시작 다다다담 뭐 바바바방 뭐 나오는 것이 그런 형태가 마음이라는 거지. 비교를 하자면 거기서 세포는 뭐에 비교될까? 악기 하나하나에 비교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간혹 뭐 중간에 악기 하나만 연주가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유는 그렇다니 엄청난 숫자의 이 신경세포들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활동한 결과물을 내놨어. 그 중에 토탈 가장 유력한 뭔 결과물이 내 마음 또는 의식이라는 거지. 의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은 이게 물질이 아니다. 네? 우리 몸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명확히 물질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시켜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뭐가 있죠? 우리 사람 그려보자. 이렇게 뭐 있으면은 뇌는 우리 몸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일부이죠. 그럼 몸 안에 들어있는 뇌는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물질이지. 그럼 물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어. 그 작용의 결과물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예? 할수 있다. 완벽히 아니라 부정은 뭐 하잖아. 여러분 전기는 물질일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죠. 예. 그럼 여기서 어떤 여러분이 생각한 듣도 보도 못한 하나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도경이 졸려? 마음은 뭐다? 물질이다. 물질이거나 최소한 물질의 어떤 작용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물질이라면 동의하세요? 네. 예? 네. 잘 오케이? 모르겠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뭐 저기 가슴 속에 있었나 내 몸과 따로 노는 그 무엇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명백한 우리 몸속에서 몸속 뇌라는 물론 이 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굳이 그려놓은 이유는 다양한 교감, 부교감, 신경체계라든가 이런 어떤 뇌 쪽으로 연결되는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체계를 받아들이죠, 그죠? 이거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외부의 정보도 받아들여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등 여러 가지 작용들의 결과물 전체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죠? 결과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이 결과물인데 그럼 이 어떤 작용을 통할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만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전기적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분필이 여러분 눈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죠. 이것이 어디에 맺힌다? 우리의 망막에 맺히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뇌는 뭘 쳐다봐? 뭘 감지합니까? 망막에 맺혀있는 얘를 그냥 시신경 체계에 의해서 얘를 감지해서 얘는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정보로서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럼 정보로서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처리하는데 정보가 들어오면은 정보가 딱 들어오면서 전기가 일어나. 그럼 이게 온 또는 오프 이 반도체에서 전기가 들어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전류가 흘러. 이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이게 이제 신경세포예요. 그럼 여기 이제 수상돌기와 축삭이 있어요. 축삭은 이 뉴런에서 자기의 정보를 밖으로 주는 기능을 하고 그 수상돌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뉴런과 B라는 뉴런이 상호작용할 때 이 축삭과 이 신경세포의 이 수상돌기가 이렇게 만나서 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지. 이게 1000억 개 있는데 얘들이 한 1000억 개 있어. 근데 얘들은 이 한 개마다 5000에서 10,000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다. 그래 이런 거를 그냥 시냅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한 개당 5000에서 10,000개야. 여러분 뉴런 자체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나? 사람 이렇게 대가리 쪼개 펼쳐놓으면 쫙 펼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신문지 한 장인데 그걸 이렇게 꾸겨서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작은 공간 안에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름이 굉장히 많이 져 있죠, 그죠? 그래서 간혹 주름지지 않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어찌됐든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세포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게 시냅스야. 시냅스. 근데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서로 만나요. 예? 이거 뭐 엄청나게 확대한 거지. 여기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정보가 전달되는 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면 얘들이 여기서 뭔가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서 반응을, 그럼 여기서 화학물질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기분 나쁠 때 나오는 화학물질,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화학물질, 뭐 골 때릴 때 나오는 화학물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도파민, 뭐 세로토닌, 가바, 엔도르핀, 우리나라는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명상 관련에 있어서는 세로토닌 계열의 그 화학물질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얘들이 이 나오는 화학물질 얘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요것을 우리가 시냅스 한다고 해요. 이것이 그냥 여기 한 군데로 일어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1000억. 그죠?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 중에 5천에서 10,000개가 시냅스를 서로 할 수 있다면 그 확률이 어마어마한 거야. 계단이 이런데. 그러니까 이 복잡한 여기서 뭔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정기적인 반응은 뭡니까? 물리법칙이잖아. 스위치 온, 오프 되는 건 왜? 그 물리작용. 그죠? 물리작용. 작용. 물리작용.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뭐 가고 이게 저끼리 반응하고 하는 건 뭐야? 화학작용이잖아. 물리화학. 이 작용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기억을 저장하거나 옛날에 했던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다 여기서 이런 작용을 위한 결과물이 우리로서는 어떤 추상화된 개념으로 우리한테 이것이 마음이고 이건 즐거움이야, 이거는 쾌락이야, 이건 고통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하는 거지. 주로 어디서? 이 전두엽 쪽에서. 전두엽이라는 이 장소에서. 물론 이 안에 메커니즘 전체가 이렇게 상호 협동하거나 특정 부위가 활성화돼서 움직이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이러한 작용의 결과물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뇌라는 물질이 이러한 작용을 일으켜서 여기 뭐 신비로울 게 있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신비롭다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굉장히 착각을 일으켜요. 신비롭다. 우리는 저 반짝이는 별, 이 몽골 초원에 가면은 그 가면 별 막 쏟아지잖아. 저는 몽골에 갔는데 그 못 봤어. 이상한데 막 불을 켜놓은 데 가지고. 그거 뭐 저기 어디야 뭐 보르네오스 어디 가면 뭐 강가에 막 반딧불이가 뭐 엄청나게 막 그때 막 그 장면을 보고 감동한 나의 마음 너무 그 자연도 신비롭고 감동한 나의 마음도 신비롭다. 뭐 그거 신비롭다 하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 신비롭다 얘기 안 해요. 너무 복잡해, 너무 과학적이야. 근데 정말 신비로운 거는 이러한 형태의 작용이 더 신비로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이런 작용의 결과물이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것이 나의 마음이야? 그럼 기억이라는 것은 얘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최소 단위가 뭐야? 이겁니다. 마음이 뭐지? 참 정의하기 어렵다 했잖아. 그럼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러면 마음의 최소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 이거는 적어도 물리화학 법칙의 작용의 결과물이라면은 물질의 측면에서 파고 들어가면 최소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최소 단위의 영역은 요 부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없이 모여서
작동한 결과물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 선거하잖아. 그죠? 선거하면은 자 이번에 뭐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거 대통령 후보가 누구 있어요? 지금 대통령하고 누가 나왔지? 안철수, 유승민. 예?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나왔죠. 홍준표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안철수. 그 나왔어. 유승민. 근데 이제 투표 결과는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 우리가 마치 우리의 마음이 전부 그거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얘들은 이 안에 있는 이 2천여 개의 신경세포들은 각각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을 하나 갖고 있는 시민 개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들이 다 사실 결정권을 갖고 있어. 근데 막 투표하는 거야. 응?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어떤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A, B, C, D 네 가지 중에 막 해서 아 이거는 이거야라고 전두엽 쪽에서 최종 비교해서 분석하고 판단을 내릴 때 그 결과물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수의 의견이 승리한 것이 의식의 표면에서 감지되는 것을 우리는 간혹 그걸 자유의지라 착각하기도 하고. 그럼 얘들은 뭐야? 실제로는 의식 속에 작동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여기 홍준표, 안철수 찍었던 표도 있잖아. 여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B, C, D를 결론 내리자 했던 부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런데 이럴수록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얘들은 감지되지 않거나 뭐 그 생각도 했는데 하지만 이 생각으로 했어 뭐 이렇게 됐거나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린 세계를 정보를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뭐 마음이라는 것 또는 의식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아까 우리가 잼 얘기를 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약간 이름 비슷한 걸 하면서 기억납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했던 거 한번 더 그려볼까요? 그래서 우리 물 좀 묻혀. 이 마음이 이러한 정보 체계를 돌아서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여기 우리가 내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영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느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지난 시간에는 자 이렇게 했어. 여기 우리가 이걸 우리가 마음 거울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울이다. 마음 거울. 동그란 마음 거울이 있어. 이게 뭘까? 이거죠 이거. 이건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게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꽃 한 송이를 쳐다봤다 칩시다. 눈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 아 이거는 장미꽃이야 라고 우리가 처음엔 이미지만 딱 들어오지 그죠? 보는 순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아 이건 분필이네 장미꽃이네 하고 판단하게 되잖아. 이미지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뭐 이건 기억이라고 했잖아 그죠? 기억은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피질에 이렇게 산재해서 아까 시냅스의 어떤 모양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 게 기억이야. 그럼 기억의 실체가 뭐지? 우리 뇌에는 어떻게 왜 기억이 저장될까? 그럼 기억은 어떤 그런 시냅스의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런 모양은 이런 기억으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억 중에 이 꽃이 이게 로즈야, 장미꽃이야 라고 했을 때 장미꽃에 관한 기억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장미꽃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장미꽃이네 하고 끝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 이미지 2로 이렇게 또는 3, 4, 5, 6 이렇게 생각이나 정서 반응이 계속 굴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상 가면서 내 기억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교류하는 이렇게 교류한다 할까? 근데 이 갖고 있는 기억이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종류의 기억들이 이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잊지 말라는 건 뭡니까? 존재 자체가 뭐다? 괴로움. 그렇지. 존재의 꼴은 독하다. 예? 괴로움이다. 괴로움. 그러면 이 존재의 실체가 사실은 뭘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뭘까라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뭘까? 이게 지금 똑같이 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나는 기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을 제거시켰을 때 이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존재가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다? 기억 자체가 내 괴로움의 뭐다? 근원이다. 모든 기억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까? 그렇진 않죠. 즐거운 기억, 괴로운 기억,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이런 등등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왜 이 기억 중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차지하느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뭘로 표현했습니까? 물방울 안 했나? 잔에 칵테일이라 하나? 그죠? 뭐 이렇게 맑은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그래도 애인한테 이쁘게 보이려면은 색깔을 하나 그래서 뭐 빨간색 뭐 한 방울 탁 떨어뜨려. 그럼 전체가 어떻게 돼? 색깔이 빨갛게 변하잖아. 그럼 보긴 좋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억 중에 우리 힘들게 하는 우리 책에 나오게 아사바라고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 기억들은 마치 이 전체 물 중에 0.001%도 사실 안 되지만 이 전체를 자기의 색깔로 물들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의 기억이 갖고 있는 특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미지화되고 굴러가는 이게 사유체계가 굴러가고 따라서 같이 정서 반응이 사실 먼저 일어난다 그러죠. 일어나고 생각이 굴러가고 끊임없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기억과 교류하고 이런 과정에 이 무거운 기억들 우리의 마음의 오염을 일으키는 이 기억들에 위에서 달라붙고 이렇게 막 작동해 가는 과정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내 삶에 이것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뭔가를 통해서 제지하거나 우리는 막으려고 몸부림쳐.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주로 뭡니까? 머리를 흔들어. 기억하기도 싫어. 응?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이 우리 이근우 원장님 같은 뭐 했을까? 머리 흔들기도 전에 술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술을 마시고 잊어버려야지. 그럼 알츠하이머에 걸리든지 책을 싸그리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많은 참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언젠가 정복될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드라마라든가 그 보면은 다른 어떤 병보다 그걸 너무 가슴 아프게 보는 거야. 그 왜 그럴까?
관계성.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어떤 팔이 부러졌다든지, 예? 다리가 하나 잘려 나갔다. 이거는 물어도 냉가하잖아. 그죠? 가족들이 엄마 아빠 다 알지만 다리 하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서로 도와주고 공유할 수 있는데 기억을 모두 버려버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힘드니까 그거는 이상하게 드라마 찍으면 대박이야. 우리는 그 특별한 어떤 그 가치를 사실 준다고 그런 병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뭐 아주 좋았던 기억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지. 근데 그 사람은 나빴던 기억도 사라져 가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알 수가 없지. 누가 정신과적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기억으로 인해서 힘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때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부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정보는 끊임없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계속 판단을 해야 돼. 그 과정에서 이 메커니즘의 작동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식에 유리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기억이 올라오는 것을 차단시키든지 흘러가는 이거를 절단을 시키든지. 근데 이게 익숙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자꾸부터 기억을 끄집어 올리고 어떤 특별한 기억 속에 계속 꽂혀서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이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것까지 올 수 있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평상적으로 이런 보통 사람이면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차단시키거나 이 기억을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스쿨에서 하는 것이 삿기 수입니다. 다른 형태의 뭐 그죠? 이 삿기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이걸 개입한다. 한국어는 개입을 이랬으나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니면 전국적인 망신인데. 이럴 때는 한글로 써야지. 개입 또는 간섭이라고 표현해도 좋아. 우리가 그 파동이 물결 간섭 현상이 있듯이 그럼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잖아. 직진 안 해. 그죠? 그럼 이것이 여기에도 개입하고 여기도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지금 여기 현실 세계, 이거 생존 영역이라고. 생존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거, 이 말은 좀 이상해. 지금도 현실이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생존 영역과 행복 영역이 있어. 이거 분리될 수는 없어요. 생존 영역 자체가 행복 영역의 이게 분리될 수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회체계의 작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이 경우에는 이 사회체계의 이 작동을 해야 돼. 작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굉장히 몰입적 사유를 하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생각을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굶어 죽어. 직장에서 잘려. 변호사 뭐 고민하고 써야 상대하고 소송에서 이기지. 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영역에 왔을 때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고 싶잖아. 집에 오면 뭐 조용히 있고 싶은데 회사에 생각하고 뭐 또 뭐 하나 골치 아픈 거 있으면 화두처럼 저기 보름달처럼 두둥실 떠올라가면 제일 이 생각이 막 거기 꽂혀 있는 거야. 지금 꽂혀 있는 게 하나 있는 모양이죠. 그것이 혹시 신랑 아니야? 아니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작동하지 않아야 돼, 그죠? 가만히 놔놔야 돼.
근데 가만히 놔놔라 해도 잘 안 되잖아. 끊임없이 잡생각이 떠오르고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그래서 고통과 근심이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계속 나를 천성적으로 뭐 미친놈처럼 해. 그건 안 했대. 그런데 이럴 때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사유체계를 작동시키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많아.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쯤 될까? 제가 봐서는 진짜 우리가 이 엄청난 작동시간이 5시간 안 넘을 것 같은데 3시간? 그것도 뭐 간헐적으로 빼고 나면은 예? 그러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한 7시간 빼고 3시간, 10시간 빼고 14시간 동안 뭐 밥 처먹고 똥 싸고 뭐 예? 그 시간도 계속 뭐 생각 돌아가잖아. 예? 이 적지 않은 시간인데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 시간이 가능성이 많은 거지. 이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해서 내가 힘들게 한 요소가 있다고 할 때 얘를 개입을 시켜서 차단하거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 책에 다 써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화학 반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화학 반응이란 어떤 거야? 어떤 게 막 어떤 화학적 성질로 인해서 막 들끓어. 근데 여기에다가 딱 하나 어떤 약을 하나 딱 시약이라고 했지, 시약. 탁 넣어가지고 불 들끓는 거를 이 약대는 조용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화학 실험실을 할 때는 그죠? 근데 고요하게 있는데 뭐 잘못 넣어가 폭발하는 수도 있잖아. 예? 거꾸로 댕기지 이거는 완전히 폭발하는 거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막 끓고 있는데 넣어서 이게 고요하게 멈춘다면은 이러한 화학적 반응을 비유해서 써놓은 게 책에서 있죠.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화학 반응이라는 마치 이런 것처럼. 이건 어떤 형태의 화학 반응이다. 근데 물리적 사띠 물리적 작용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라는 것은 분자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떤 힘에 대한 대항하는 힘을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오래 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아까 이거 마음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마음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근육이라. 근육은 이건 힘을 상징하잖아. 그죠? 힘을 이렇게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관성 법칙이라든가 가속도 원리 이런 건 다 어떤 물리적 물리적 걸 얘기한다. 아까 우리가 물리작용, 화학작용을 얘기했죠. 똑같이 작용합니다. 사띠 힘이 강하다는 것은 사띠 우리가 이걸 파워 영어로 사띠 파워가 강하면 마음 근육이 튼실해져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는 뭐야? 누르는 거잖아.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아무리 눌러도 토대가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종이를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구겨지잖아. 근데 책상 그냥 바위돌 누르면 누르는 사람 손만 아프지. 밑에서 떠받치는 힘이 리덕션이라는 거예요. 네? 존 카바진이라는 분 알죠? 그분이 소위 하는 MBSR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기본적으로는 네? 사띠 여기에 이 비파사나 수행 이 인도 이쪽에 명상에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현대적으로 접목시켰어. 그냥 병원 쪽에서 써먹는 겁니다. 존 카바진.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고 해요. 이게 MBSR이라고 해서 유명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세계에서 오래전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이 명상을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메디테이션.
근데 여기서는 마인드풀리스 이거를 이 주로 이게 마음챙김이라는 결국 이게 사띠입니다. 사띠. 사띠 이게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은 영화. 여기서는 리덕션이라는 게 이게 이제 떠받치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이미 퓨전화돼서 역수입돼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힐링 센터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쓰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지으신 붓다바라라는 그 위대한 스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이 책의 저자시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에는 치장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스님 그러셨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명상할 때 뭐 이렇게 막 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 듣는 거지 명상 아니라. 명상은 그저 우리가 이 방식대로 여기서 하는 이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이해가 없어. 그럼 소리 명상이라고 있어. 소리를 알아차림하는 명상은 또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어떤 말이 나오는 걸 듣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말에 내 사유와 정서 체계를 그냥 끊임없이 작동시키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야? 자, 절에서 뭐 108 참회문이라거나 뭘 참회합니다, 참회하면 계속 절하는 거 있잖아. 나는 그 명상과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해.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명상, 음악 감상이야 그냥. 그게 뭔 명상이야? 그 음악을 듣는 순간은 물론 굉장히 그것도 음악 감상도 명상적 효과가 있다는 건 틀림없이 명상은 아니라는 거죠. 음악을 감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하고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작동이 그대로 하는 거야.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감정이 막 오락내락 하죠. 그 막 생각도 막 굴러가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서 명상은 우리가 어떤 이 존재, 행복 영역에서 어떤 존재, 특히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나는 순간을 가공하지 않는다. 가공. 존재를 가공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명상은. 근데 존재를 가공한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작동시키면 이게 존재를 가공하는 순간이거든. 존재를 가공하지 않으면은, 예? 이 행복 영역에서 작동을 멈추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쉰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쓰고, 생각을 멈춘다는 것도 쓰고, 판단을 중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그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훌륭한 잠언의 구절을 들으면서 생각을 중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은 질문 줄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지금까지 명상가들이 그거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내 사회체계를 멈추고 내 숨에 이렇게 집중해서 알아차림하는 그걸 해서 사띠 이 파워를 키우고 마음 근육을 키웠을 때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계 맺고 있는 주변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정화되죠. 가만히 있는데 들끓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연못에 물결이 막 치면 물결이 움직이잖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바람 한 점 없는 날 연못에 가보세요. 너무나 물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 이 뇌는 잠시 이렇게 가공하지 않아도 급격한 휴식을 취해. 우리 몸은 한 6시간 정도 릴렉스해서 잠을 좀 자주 해야 되지만 이 뇌는 가만히 놔놓으면요 빠른 속도로 회복이 있습니다. 다만 물리 화학적으로는 포도당 그리고 양질의 산소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하면은 평상시보다 숨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쉬잖아. 괜히 뭐 열심히 숨 쉬잖아. 지금도 쉬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숨을 바라보면서
호흡하지는 않죠, 평소에. 그죠? 근데 틈만 나면 우리는 행복 영역으로 가서 일하지 않을 때는 잡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5분 정도씩 내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그럼 뇌도 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정리가 돼. 그래서 이게 마음이요, 무게가 줄어요.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무겁다 그러잖아. 기분 좀 마음이 가볍다 그래. 그래서 마음의 무게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연히 기분이 좀 훨씬 나은 상태가 되죠. 자유롭고 행복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아. 거기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순간에 김치가 숙성되듯이 이거 계속 사유체계를 작동시키는 것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엄청난 몰입적 사고를 해서 끝까지 그 관문 하나를 집요하게 쫓아가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근심걱정을 집요하게 쫓아가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이런 숙제가 있어. 그거는 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풀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요. 방법은 두 개야. 그래서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가 그렇게 좋아했던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에 보면 크리슈나라는 그 신이 나오죠. 어떤 상황에서 완벽한 경계의 요소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개라고 해서 엄청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엄청나게 한다는 것은 사유체계를 작동을 시키면은 몰입적 사고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그게 뭔가 솔루션이 나와. 근데 그건 어때요? 더 빠른 속도로 도달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기타에서 얘기하는 가만히 놔둬라, 포기해라, 아예 포기라 그래요. 기브업. 우리가 요즘 UFC라는 게임이 있어. 상대가 목을 조르고 들어올 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상대를 꽉 쳐. 아니 바닥을 손으로 치든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죽어. 그 사람에 있어서는 기브업이 그 사람이 살아난 유일한 기회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포기를 못해요.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따라하기 힘든 행동 방식 의식구조입니다. 대부분 끝까지 추구해. 그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내버려 두면은 지혜가 생긴다. 삶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지혜가 거기서 그냥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니 가만히 있다 보면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맞아 그거야 했는데 빨리 메모해야 돼요. 보통 메모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메모를 하는 사람 그런 걸 메모해야 돼. 자,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 솔루션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작동한다는 것. 제가 책에 나온 물리화학적 그 방식, 거기에 대해서 얼추 대충 설명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관련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까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보기. 요거는 불가에서는 이걸 예실지경이에요. 예실지경.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 이 말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응? 유명한 임재선사 여록에 하면 이걸 항상 수처작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도 혹시 구조주의라고 들어봤습니까? 1900년 초반에 사실 언어학자인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언어를 연구하다가 이 언어라는 게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면 분필이라면 여러분
분필이라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이 분필을 그냥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분필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이 단어에 이 분필을 그냥 맞추는 거야. 난 잘은 몰라 하여튼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의 전부는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누군가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얘기했지 않은 말은 내가 절대로 못해.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장미 로즈라는 이 꽃을 장미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한숭이 실제 하는 장미를 이름 붙였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냥 장미꽃이라는 어떤 말을 배웠고 그 이후에 저기 길에 피어 있는 것을 이 말에 갖다 붙일 뿐이라는 거지. 이게 왜 그러면 이 구조주의가 뭐냐면은요. 이 철학사에 유명한 건데 라캉이라든가 바르툼 이런 하여튼 그쪽 푸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조주의의 뜻은 이 실제 보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 시간이 많이 되는 이 구조주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대상 보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감각하고 지각하고 사유하는 이 어떤 일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회의 틀 안에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내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사회에서 너는 장미꽃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틀 안에서 네 생각은 벗어날 수 없고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희 사회의 구조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 구조주의가 파악하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듣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 이런 건 뭐야? 이게 판단해야 하면 여러분 의지가 아닌 거야. 이 세계가 저 강의실 인문학당에 가면 이런 자세로 강의를 들어야 되고 고개도 끄덕거려야 되고 아니 뭐 그런 거야. 근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 소시르라는 그분의 언어도 약간 그런 특성이 있잖아. 우리는 언어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남들이 다 말해줬고 어떤 관념이 정해진 것을 나중에 그냥 실제로 갖다 들이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뇌도요. 말해놓고 언어를 구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다시 해석한다. 이 꽃을 봐서 이거 장미야라고 말한 다음에 이 이후에 이걸 이제 장미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걸 사후적 해석기라고 해요. 우리 뇌를 바자니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어떤 감정을 먼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난 슬퍼라는 것도 슬픈 감정이 이미 작동한 이후에 슬프다라고 내가 사후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게 뭐가 안 돼? 아까 얘기한 주인공 노릇을 못하는 거야. 네? 주인공이 안 되는 거야. 주인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전부 이게 무슨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지. 그거를 동양 사상에서는 이미 벌써 어떻습니까? 1920년대 30년대 이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 해가지고 벗어나가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거 이 세상이 이게 전부 다 가짜를 보고 가짜인데 진짜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이미 이 부처 시절 이 시절에 이미 이거는 인간 의식을 통찰하고 있었다. 동양에서는 너가 보는 건 다 가짜야. 세상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바운다리 속에 네가 갇혀가지고 네가 마치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붓다 사후 한 500년 지나서 우리나라 그 불교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쓰고 있는 금강경이라는 책 마지막 사국이가 그거예요. 환망공상. 구조주의의 주제야 이게. 이건 서양 철학자들 뒤늦게 뭐 타옥해서 데 여러분 저 기독교가 저 아프리카 뭐 가나 지방 어디 산속에서 나온 종교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유럽, 미국 돈 가진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니까 히트치고 있는 기지. 예? 철학이란 그런 기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은 뭐. 이 한문으로는 제가 뭐. 이게 뭐 자꾸 넣어서 불교 강의하는 거 비슷해요. 이 명상하다 보면 좀 약간 이게 설명이 이쪽이 쉬워.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일체유익법, 여몽환포용 여로영려전 응작객시관이라고 금강경 마지막 사국이에요. 네 구절로 된 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달락의 주제를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일체, 세상의 모든 그냥 것들은 이렇게 그냥 보면 돼. 유익법이라는 거 이게 여몽, 꿈과 같고 같다는 뜻입니다. 몽, 환과 같고 포는 뭡니까? 이 포인가? 포말 있잖아. 파도 치면 그 금방 사라지잖아. 처음에 있을 땐 실체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비유입니다. 똑같은 말. 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와 같다. 뭐와 같노? 이슬과 같고 여전 하늘에 뭐 전기불 있잖아. 팍 전기불 튀면은 금방 사라지잖아. 영원할 것 같지만. 당연히 이렇게 볼지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진짜 대단한 말이야. 이 구조주의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너가 보고 있는 세상은 다 아니야. 내 실체겠지만 그게 사실 니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니는 없다 이런 거지. 우리는 내가 다 하는 거잖아. 굳이 그거를 표현하자면은 내가 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 인본주의라 그럴까, 인간 중심주의에 있던 사고라 그럴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 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개뿔 무슨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이 포로가 돼 있다는 거야. 이런 환상, 몽상 속에서. 명상하면 이 꿈에서 깨어난다 하는데 해볼만 하잖아. 열심히 해서 꿈에서 깨어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